요즘 너희들 좀 불친절한 것 같아. 좀 더 친절하게 하자. 많이 웃어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저 멀리서 데스크의 끝에 이렇게 붙어가지고요. 뭐라고 하냐면 정주은님, 정주은님 이쪽으로 오세요.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오셨죠? 안녕하세요. 병원 언니 정주은입니다. 제가 책을 출간한 것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. 잠깐 자랑을 좀 드리자면 온 오프라인에서 아주 절찬리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요즘 너무 행복한데요. 또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저의 이 책 리뷰를 챕터별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책에서 좀 다루지 못했던 얘기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를 해보고요.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좋으니까 오늘은 좀 서론 파트인 왜 병원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한가,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저희 회사가 최근에 전국 치과 네트워크 매뉴얼 컨설팅을 맡게 됐습니다. 정말 우리나라에는 없던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. 매뉴얼 작업을 위해서 부서를 아예 별도로 두고 있고요. 또 매뉴얼은 함께 만들어야 되죠.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의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업무 외 시간과 또 일요일을 활용해서 이 워크숍을 하면서 매뉴얼 과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. 너무 기대되고 뿌듯합니다. 근데 이렇게 매뉴얼과 시스템의 필요성을 알고 계신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설명들이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아직도 병원은 의료 기술 좋고 위치 좋고 인테리어 좋고 또 직원 잘 뽑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병원 시스템과 매뉴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왜 병원 시스템이 필요한가?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바뀌어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. 조직의 구성원은 대표자인 원장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바뀝니다. 물론 어떤 병원은 10년, 15년 근속한 직원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어떤 병원은 계속 바뀌어요.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현업에서 일하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는 유능한 직원 때문입니다. 조금 아이러니하죠. 그 병원의 원장님은 10년 이상 일한 실장님을 아주 신뢰하고요. 제가 봐도 그 실장님은 정말 일을 잘하셨어요. 그런데 그 실장님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 겁니다. 정말 그 병원은 멘붕이 왔죠. 모든 시스템은 실장님의 머리 안에 있었고요. 데이터로 된 게 없어요. 그 실장님이 고객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실장님이 그냥 잘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그 병원은 정말 멘붕이 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. 반대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유능한 직원이 아니라 무능한 직원들 때문입니다. 정말 백직장 같은 이 신입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 업무를 배울 사람은 본인의 선임밖에 없어요. 근데 이런 테크닉이나 업무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보면서 익혀서 숙련되고 능숙해질 수 있죠. 그러면 이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은 어떨까요? 자기 선임이 하는 말투, 표정, 태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. 무능한 직원들은 무능한 직원만 낳을 뿐이죠. 특히나 이 서비스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. 병원이 어디 업무만 가지고 돼요? 대표적인 의료 전달 체계인 이 커뮤니케이션은 다 서비스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 좋은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면 이 유능한 직원들은 그 병원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더욱더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무능한 직원 또한 그 시스템 안에서 어느 정도의 표준화가 돼서 기본적인 컨트롤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저도 제 책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고 있는데 다시 봐도 참 좋은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요즘 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서 기업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원장님이라면 병원의 직원이라면 이러한 곳에서 경쟁력을 시스템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 그냥 쉽게 표현을 해보면 원장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요. 요즘
너희들 좀 불친절한 것 같아. 좀 더 친절하게 하자. 많이 웃어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피드백일까요? 친절한 거의 기준은 뭘까요?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고 이 접점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게 과연 친절한 것일까요? 기준이 없는 거죠. 기준을 제시하려면 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.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를 이 직원의 3개의 차이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. 자, A 직원은 피부 관리실로 고객을 안내를 할 때 대기실에 있는 고객에게 1m 이내로 다가가서 안녕하세요, 정주님 맞으신가요? 피부 관리실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내를 합니다. 그리고 B 직원은 저 멀리서 데스크의 끝에 이렇게 붙어가지고요, 뭐라고 하냐면 정주님 이쪽으로 오세요.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? 이렇게 호명을 합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입니다. 그냥 좀 더 A 직원은 친밀하고 좀 더 공감력이 뛰어나고 상냥하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싹싹하고 이런 거 잘하는 거죠. B 직원은 그냥 그렇게 해요. 이 성향 차이입니다. 또 다른 사례, 이제 경험 차이입니다. A 직원은 전화를 응대하고 나서 수신 종료를 하기 전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런데 B 직원은 어떻게 응대를 하냐면 묻는 말에만 네 하고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합니다. 근데 이거는 A 직원이 그 전에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했거나 또는 같은 병원이라도 그러한 교육을 받고 경험을 했던 거죠. 이거는 A 직원과 B 직원의 사실 경험 차이예요.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. 자, 다음 마지막 상황은 생각 차이입니다. A 직원은 상담을 하고 나서 그날 결제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다음 주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해요. 안녕하세요, A성형외과입니다. 그때 상담 받고 나셔서 이러이런 부분 조금 고민해 본다고 하셨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연락드렸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시도를 하죠. 근데 B 직원은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아요.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. 아, 이렇게 연락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을 줄 것 같다. 이런 건 생각 차이입니다. 자, 이렇게 직원들이 성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.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뤄서 일하는 게 바로 병원입니다. 바꿀 수 있을까요?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. 그래서 이 개인의 성향, 경험,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매뉴얼을 시스템화 시켜서 표준화를 만드는 게 바로 매뉴얼인 거죠. 자, 이 매뉴얼은 조직에서 원하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태도, 행동을 정리한 지침서이기도 하고요. 또 업무를 익혀야 되잖아요.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매뉴얼을 참조해서 신입 직원들도 업무를 빨리빨리 익힐 수 있어야 되고요.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매뉴얼을 열어서 참조를 해야 되고 실수를 했을 때도 피드백을 할 때 그 매뉴얼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차별화를 하려면 일단은 표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과 매뉴얼은 필수죠. 자, 이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의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, 앞으로 이 챕터별 리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.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댓글 주시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꼭이요.